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넣으니라. 농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면 씨앗만 봤을 때는 무슨 씨앗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뿌려진 씨앗이 땅 위로 올라와서 잎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그 순간 내가 심은 씨앗이 어떤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소밭에는 채소 종류의 것들을 심는 것이 원칙이고 보편적입니다. 열이 여린 채소, 야들야들한 이파리가 줄을 이루는 채소밭에 뼈대가 있는 나무 종류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고 봤더니 어느새 싹이 트고 자라난 그 씨앗이 채소가 아니라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다 채소인데 혼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떡하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독특한 유난히 다르게 생긴 커다란 오리는 미운 털이 박혀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무리는 미운 오리가 나타나면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유난히 큰 그 미운 오리 새끼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오리무리들은 또다시 피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나 외롭게 자랍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그 오리들한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자신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자랍니다. 자기를 피하는 미운 오리 새끼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며 나날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미운 오리는 점점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먹이를 먹으려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오리들과 확실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오리들 속에 있었던 유일한 백조였습니다. 외로움을 긴 세월 동안 참아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백조가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던 것일까요? 동화 속 작가는 어떠한 어려움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만 이러할까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큰 기적, 작은 기적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영 엉뚱한 나무 하나가 채소밭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농부는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돌연변이 하나가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굳이 뽑아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쓸모없는 나쁜 독초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확 뽑을까 하고 몇 번이나 손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채소들하고 다른 독특한 싹이 자라고 있으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무는 채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이 억울했는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다르게 생겼지? 왜 나만 다르게 크게 생겼지? 나무는 나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열심히 자랐을 뿐인데 쳐다보지도 않는 농부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숱한 세월을 나무는 그렇게 채소 속에 혼자 아무 말 없이 채소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점점 자라난 나무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야들야들한 채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소가 잘 자라도록 그늘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 밑에 와서 쉼을 쉬도록 함으로써 채소밭을 관심 기울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채소밭의 유일한 나무는 채소밭 전체를 비추는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심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일 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은 완성품이 아니라서 더더욱 그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감춰진 열매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잔잔할 수도 있고 적은 열매를 맺지만 아주 유능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보기에 하찮은 것 같으면 아예 심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이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눈앞에 그려보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연구하면서 가보든지 거리가 짧은 곳이면 직접 한번 다녀오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채소밭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이담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모르죠. 채소밭에 채소 씨앗을 심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종류가 다른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종류가 다른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뿌리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팥씨앗을 심었는데 대추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그 원칙을 깨부수어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채소밭에 채소씨앗이 아닌 겨자씨가 뿌려진 것처럼 꼭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심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미리 알아보고 심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씨앗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농부에게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는 이다음 좋은 열매 거두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빈손입니다. 밭만 버리게 된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그런 씨앗을 뿌렸다가 밭만 버리지, 고생만 하지, 그냥 밭을 그냥 두더라도 뿌리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씨앗이면 심는 추진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때로는 과감하게 나아가는 자신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조언을 듣고 그 좋은 대로 해도 결과는 자신의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자신의 것, 성공을 해도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심는 씨앗은 언뜻 봐도 보기에 좋은 씨앗입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심는 씨앗이면 어린 나이가 봐도 좋은 씨앗이겠죠. 그러나 그 씨앗의 열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공급이 많으므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므로 상품 가치는 떨어지죠. 좋은 것이라고 심었는데 결국은 나에게 별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씨앗이라서 쳐다보지도 않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 씨앗을 심는 것은 모든 농부가 하지 못합니다. 그 씨앗을 알아보고 성실히 심는 그 농부의 몫입니다. 심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더구나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씨앗을 알아보고 미리 부지런히 심는 농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제 우리가 해야 한 일, 그 덕분에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이 차곡차곡 쌓이면 미래의 결과가 됩니다. 그저 희망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미래를 맞이하면 그 미래에는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금 심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다가와도 빈손뿐입니다. 또 심을 기회가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하지만 다가올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 희망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 심은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에게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씨앗 심는 것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